리더와 팀원을 이어주는 연결은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의 개인적 목표는 무엇인지 세심히 보살펴야 합니다. 즉, 리더와 팀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연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은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연결은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옳다고 99% 확신하지 못해도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연결은 생각의 다양성과 의견의 가변성을 격려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연결은 우리를 무기력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또한 연결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비결이며 생산활동을 완료하는 능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결은 산업화 시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수능이 산업화 시대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역할에 순응합니다. 나는 경영자이고 너는 종업원이다. 당신은 선장이고 나는 선원이다.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다. 당신은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이다 등등. 우리는 관계 끊기를 두려워하기에 애초에 관계 시작을 회피합니다. 상사와 노동자가 있는 환경에서 연결은 불필요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보다도 계층 속 자신의 위치에 순응합니다. 하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훌륭한 팀 플레이어가 되어 조용히 지냅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 하지 않고 상사가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상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불리는 관계를 유지하며 강요하기 위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상사는 감정이 없는 메마른 직장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관리자의 유일한 업무는 노동자가 해야 한다고 경영진이 결정한 일을 노동자가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강압하고 통제해서 순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좀 더 곡상한 표현을 써서 동기를 부여한다, 혹은 격려한다 와 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조종과 강요입니다. 그러나 연결은 보살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살피고 어떻게 느끼는지 보살피며 그들의 개인적 목표를 보살핍니다. 힘 있는 위치에서 판단하는 대신 격려하는 위치에서 나란히 걷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행동의 결과를 그저 감사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불필요하고 인위적인 직장 내 억제 요소를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도전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거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조직이 안전 우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장비의 물리적 안전을 의미하지만, 보다 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의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의 제기, 다양한 의견, 불편한 감정을 억눌러서는 안 되며 여러 논의가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감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에서 나옵니다. 연결은 다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관찰하고 축하하고 동료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권하는 것 등이 연결을 돕습니다. 안정감이 형성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연결은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통제하고 협력하고 전념하고 완료하고 개선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게 돕습니다. 연결을 위해서는 4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권력 기울기를 평평하게 해야 합니다. 연결에 대해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권력 기울기를 통해서입니다.
권력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상사에게 다른 의견을 내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권력 기울기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항상 느낄 수 있으며 가파른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사무실 크기, 따로 마련된 주차 공간이나 전용 식당과 같은 물리적 분리, 특정 인물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 특정 회의 참여 여부, 계급을 나타내는 옷, 자리의 위치, 보조하는 사람의 수, 할당된 대화 시간의 양, 바보 같은 농담에 사람들이 웃는지 여부는. 가파른 권력 기울기는 회의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 것부터 누가 회의에서 의장을 맡는지, 누가 논의를 요약하는지, 심지어 회의 내내 구성원들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등 이러한 것들이 권력 기울기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당신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번다면 상사가 당신과 비슷하게 돈을 벌 때보다 더 가파른 권력 기울기를 느낄 것입니다. 정보 검열은 권력 기울기와 정비례합니다. 권력 기울기가 가파르면 직원은 상사와 의소통하며 말을 신중하게 검열합니다. 나쁜 소식은 걸러내고 이메일을 쓰며 여러 번 수정하고 상사의 아이디어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도 조용히 듣습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만 올라가는 의사소통 방식 때문에 많은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휘계 통을 건너뛰는 것이 엄격한 금기사항이 됩니다. 권력 기울기가 평평하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검열을 덜하게 됩니다. 평평한 계층제에서는 종업원이 권력자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좋지 않은 소식도 전할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고 비교적 평등하게 대할 때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리더는 권력 기울기에 민감해야 하며 기울기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평평한 권력 기울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애매한 상황을 초래하여 사람들은 누가 어떤 결정권을 가진지 확신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분명한 가드레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보다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손에 쥔 지위에 있다면 연결을 통해 아랫사람이 권력 기울기를 평평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 기울기를 줄이는 주요 책임은 상급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하급자가 권력 기울기를 더 잘 느끼며 상급자는 이를 생각조차 하지 않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급자만 자신과 상사 사이의 권력 기울기에 신경 씁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에게 권력 기울기를 직접 물어보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권력 기울기를 평평하게 하는 방법은 아랫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신중히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사 대신 명사를 써서 뾰족한 느낌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 심판하는 태도를 지우고 일에 대해서만 판단한 뒤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형편없이 했군요. 명사 사용, 보고서를 형편없게 썼네요. 일만 판단하기, 보고서가 형편없네요. 관찰, 보고서에 맞춤법 오류가 3개 있습니다. 판단하기, 무력 좀 하세요. 명사 사용, 실적을 개선해야 하니 노력하세요. 일만 판단하기,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관찰, 이번 분기에 체결된 계약수가 작년 동기와 같네요. 둘째,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리더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팀원들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결정이 더 좋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리더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팀원은 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면 하급자는 제가 알기로는 또는 이건 어떠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모든 배움이 모르겠어요. 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는 끝이 아니며 다음에 같이 알아봅시다. 나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말이 올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배움과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모릅니다. 혹은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려면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리더십이 강압적인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취약함을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마치 스스로가 불사신인 것처럼 불확실성을 드러내지 않도록 프로그래마되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권력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또 다른 수단은 취약함입니다. 책임자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불사신 아우라에 한층 더 심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어린애 취급하면 안 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독려하는 것에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취약한 모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드러나는 것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먼저 믿어야 합니다. 리더는 팀원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팀원이 조직의 목표에 맞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리더의 신뢰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믿어야 합니다. 팀원들은 신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머물며 더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신뢰는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뢰를 보여준 다음 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덧붙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적절합니다. 논의는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결에서 감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과연 조직에 개인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연결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일에서 직관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감정이 직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은 직원이 판단력을 발휘하거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산업화 시대의 유물입니다. 물론 논리가 의사결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감정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도움 없이 복잡한 결정을 내리면 참패합니다. 감정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즉각적인 결과와 미래지향적인 결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이고 안전하고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즉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조직 내 권력 기울기는 리더와 팀원의 연결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 기울기를 완전히 평평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로서 우리는 권력 기울기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와 팀원 간의 연결이 확고해져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고 높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자가 갖춰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총 10번의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을 꼭 숙지하셔서 현업에서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리더십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